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참 매일매일 참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정말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이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 이제 팔기 시작했고 시승차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유명 자동차 유튜버들, 제가 보는 유명하신 분들은 다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비안 시승기를 해서 이게 콜로라도인가요? 이렇게 산을 멋진 풍경을 보면서 오프로드를 하는데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영상도 봤습니다. 벌써 이 리비안을 가지고 이 비싼 차를 가지고 모압을 가서 유명한 국립공원이죠. 오프로드로도 유명한데 아니 여기를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 차를 갖고 이 비싼 거를 이거 데미지 먹으면은 꽤 클 텐데 그래도 이거를 전기차의 강력한 토크라서 그런지 이거를 좀 꾸역꾸역 다른 내연기관 못지않게 이걸 완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면은 요 위에 하얀 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뷰나 여러 가지 요즘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니까요. 차가 많이 풀리니까 이런 게 참 좋은 거죠. 보면은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안은 어떤 트럭의 좀 어떤 트럭 시장에, 전기 트럭 시장에 한 번에 어떤 이런 충격,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천장에 보면 이런 게 하얀 것들, 그러니까 다용도로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리프트 설치하는 장치들인데 미리 인스톨 됐다라든지 뭐 토잉 히치라든지 굉장히 그냥 단순 전기 트럭이 아니라 리뷰를 보니까 기존의 그런 유명한 F150 전기 픽업 트럭이지만 내연기관의 픽업 트럭의 장점들을 잘 흡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그때 키친 액세서리도 그렇지만 이 차는 이렇게 풀 사이즈 스페어 타이어도 있더라고요. 그걸 가는 장치라든지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제리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데 원래 이거 폰 깨는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시승하면서 워낙 오프로드를 심하게 달리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옆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돌에 이제 찍히면서 터졌는데 그걸 아주 이제 여유롭게 간다라든지 아주 다재다능 다용도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층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냥 생산량만 받쳐주면은 인기를 꽤 끌겠다. 그리고 조용함, 그리고 이 인디펜던트 서스펜션, 그리고 그것도 OTA로 이제 조만간 탱크턴 같은 것도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러죠. 아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바퀴가 다 인디비주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이제 가능한 모델들이 나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정말 잘 만들었다. 좀 확실히 세일즈 포인트는 괜찮게 잡았다. 사이버 트럭은 일단 외관에서부터 이게 다르죠. 그리고 테슬라가 잘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점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딱 아이 캐칭하는 면이 있다라면은 리비안은 기존의 트럭 오너들이 좋아할 만한 점들을 많이 가져서 이거 의외로 생산량만 받쳐주면 먹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하여튼 소비자들 입장에선 경쟁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아무쪼록 이게 사이버 트럭한테 좀 그래도 자극이 돼서 지금 이게 기가 텍사스 공장도 조만간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계속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짓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심지어 하이어링도 많이 한다 그러죠. 지금 막 열심히 뽑고 있고 하루빨리 이런데 좀 자극을 받아서 사이버 트럭도 더는 미뤄지지 않고 좀 이제 조만간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사인 루시드, 루시드가 이제는 이제 나오려고 계속 많은 이런 쇼를 하는데 좀 빨리 나와야죠. 근데 어제 얘기했듯이 10월에 나오는데 또 중요한 얘기를 뭘 했냐면 여기는 좀 테슬라를 겨냥한다든지 이제 드림 드라이브,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죠. 테슬라로 치면 그런 비슷한 것들을 이제 조만간 디테일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리비안도 리뷰 보니까 그 카메라가 앞에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놀라웠는데 아직 다들 데이터가 부족할 텐데 과연 테슬라 대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근데 딱히 제가 이런 AI 쪽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지만 딱히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보이진 않는데 물론 이제 루시드의 차별점이라면은 홈페이지도 밝혔듯이 라이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라이다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를 정말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이미 뭐 테슬라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거 다 버리고 지금 카메라로만 가고 있죠. 있는 레이더도 지금 처분하는 마당에. 근데 이 라이다 하나를 어떻게 퓨전을 시켜서 잘 버무릴지,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잘 하지 못하면은 이미 데이터 상에서 밀리고, 뭐 차량 판매 대수도 밀리기 때문에 이미 쌓인 데이터가 테슬라 대비 좀 적기 때문에 테슬라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팔로우하는 입장에서, 원래 이 리딩하는 입장에서 1%씩 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 쫓아와 준다라면은 여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중로는 지금 리비안 대비는 좀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된 것들로만 판단했을 때 리비안은 제 기준에서는 차량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루시드는 아직은 좀 보여준 게 적지 않나. 그래서 그래도 일단 양산을 성공한다는 걸 정말 축하드리고, 일단 차가 나온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계속 미뤄지지만 이번에 이렇게 큰 쇼를 하는 거 보면 10월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드림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기대하고 괜찮은 퍼포먼스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전기차가 시장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좋은 겁니다. 자,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셨듯이 요즘 기름값이 미쳤습니다. 제가 요즘 이거에 둔하죠. 저는 전기차만 타다 보니까 별로 뭐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슬금슬금 오르더니 이제 기름값이 미쳐서 뉴욕도 꽤 올라갔고요. 맨하탄 말할 것도 없고, 캘리는 워낙 비싸기로 유명한데 일부 주유소는 6불에 갤런당 1갤런이 3.78리터죠. 그래서 AAA의 미국 평균 9월 29일자를 보면은 이 평균이 이제는 거의 이게 4불에 육박하는군요. 이 서부는. 이거 어떻게 사십니까? 근데 이거 저번에 보니까 한국과 비교해서 여전히 많이 싸죠. 여전히 많이 쌉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거의 4불 되면 제가 볼 때 미칠 지경일 겁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한국에 비해서 월등히 길기 때문에요. 비록 한국보다는 좀 싸지만 4불대 육박하면은 이거는 차를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기름 살 떨려서 어떻게 넣습니까? 반면에 텍사스는 아직 3불 미치고요. 이렇게 미국은 이렇듯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는 4불, 그리고 일부 주유소는 6불. 아이고. 지금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배럴당 80불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부족해서 지금 기름값이 치솟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들 미친 듯이 전기차를 검색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려고 사람들이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데 차가 없죠. 모든 게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부족하고 기름값도 뛰고 전기차도 없고. 근데 저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기름은 많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매장량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색이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트럭 드라이버가 부족하면서 일종의 어떤 버틀넥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기름값이 폭등하는 건데, 미국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텍사스에 이렇게 기름값들이 이제 막 다 미국 전역에 올라가고 있는데 왜 프로덕션을 안 올리냐 봤더니 여기도 워크포스, 그러니까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인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일종의 일부 물류에 경색이 생겨서 지금 계속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고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이렇게 페이를 더 잘해주시면 금방 늘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미국의 어떤 상황이 막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이 없어서 뭐 난리다 그러는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좀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구직을 하려는 사람과 고용하려는 사람의 그 미스매치가 괴리가 커지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실업수당을 잘 준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요인도 있는데 요즘은 새롭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과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런 니드나 이런 게 전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워낙 좀 미국은 고용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해고가 좀 더 쉽다 보니까
좀 오버페이, 20-30% 오버페이 해주는 걸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더 월급을 준다 할지라도 이미 고용의 불안정성 그리고 어떤 경기 흐름이라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국과 지금 미국에서의 그런 인력난 이렇게 비춰져서 세상 돌아가는 게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결국은 물류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조만간 생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 유럽에서 그래서 전기차에 관심이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거 옛날 몇 년 전 영상 보면은 그런 데이터들 기름값과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따라간다라는 점 웬만해선 과거 테슬라의 그런 2014년 판매 데이터를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는 길에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기로 공급받게 되면 이런 로지스틱, 물류나 이런 것들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주유소, 그리고 이런 기름을 운송하는 그런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실제로 차량용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운송에 있어서의 어떤 대혁신, 왜냐면 전기는 그냥 전송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기줄로. 뭐 고압선도 있지만 여러 시스템이 있지만 그런 기름을 직접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한편으로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직장을 구할 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도시 집중화, 미국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맨하탄 아니면 일부 그 진짜 대도시로만 몰려서 아무래도 이런 데 일하실 분들은 요즘 이런 그러니까 중부나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참 우리 사회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비록 자원이 넘쳐나더라도 어디 하나가 이렇게 막히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여튼 구독자님들도 이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전기차를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진짜 기름값 신경 안 쓰고 산지 정말 오래됐고 직장에 진짜 충전기 있으면은 기름 냄새 하나도 안 맡고 정말 편합니다. 거기다 집밥까지 있으면은 거의 그 게임이 끝나죠.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테슬라 이야기로는 그쵸, 이 사이버 트럭은 4680 배터리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인력을 늘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프로덕션을 늘리려고 하는데 하루빨리 이게 좀 원활히 돌아서 좀 사이버 트럭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전히 꾸준히 에너지 사업을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럼 화재에 대한 조사도 좀 끝나가고 있고 한번 이거 불이 난 적이 있었죠. 에너지 메가팩 사업 이런 것들도 계속 꾸준히 몰래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버려지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물류, 그러니까 기름, 오일의 그런 배송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에너지를 결국은 이런 배터리라든지 지금 솔라 패널도 팔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점차 커지게 되면은 기존의 이런 유틸리티 사업도 진짜 테슬라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위협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여태까지 그건 제가 했던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이 에너지 사업도 이렇게 늘어나다가는 별로 이런 데는 그쵸 뭐 전기공이라든지 이걸 뭐 설계하거나 당연히 일자리가 그런 부분은 늘겠지만 기존의 그런 어떤 오일의 어떤 로지스틱을 이런 에너지로 다 대체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일자리 감소가 상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이런 새로운 시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